밴플리트상, 미 8군 사령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상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우호관계 증진에 지대한 공을 세운 한국인 혹은 미국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밴플리트 상의 수상자는 한국의 방탄소년단 BTS의 리더 RM은 수상소감을 발표하며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특히 의미가 크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성 그리고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BTS의 발언을 상당히 못마땅해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들은 BTS가 언급한 한국전쟁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겪은 고난과 행복 이 부분에서 분노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BTS는 웨이보 검색 차트 3위까지 오르는 등 중국에서 큰 이슈가 됐는데요. 한 중국 네티즌은 RM은 한국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나는 중국인이다. 그래서 화를 내기로 결심했고 내 분명한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BTS 팬클럽을 탈퇴했다 전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BTS는 중국과 중국 팬들을 향해 여러 차례 사랑을 표현했다. 이들을 믿고 싶다. 다음번에 수상소감을 말할 때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좀 더 신중했으면 한다 밝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중국인들의 교육입니다. 이들은 중국군이 북한을 부추겨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을 항미원조라 부르고 있습니다. 항미원조는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다는 뜻으로 중국이 애국주의와 영웅주의, 고난 극복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 한반도를 미국으로부터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BTS의 수상소감 여파로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닷컴에서 삼성 갤럭시 S20 BTS 에디션 제품이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황당한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 결승에 진출한 2명,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중 충격적이게도 중국은 한국이 아닌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내 무역 전문가들은 유명희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명희 본부장이 승리하게 되면 지리적 안배 차원에서 중국이 부총장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으로서는 부총장 자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게다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이미 중국의 영향력은 막강해져 버렸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나이지리아에 투자를 늘리며 영향력을 확장했다며 중국이 나이지리아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채무의 더 위험성을 걱정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나이지리아에서 4개 공항의 새로운 터미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나이지리아 아부자와 카두나 사이를 잇는 186km에 달하는 철도 노선 건설 프로젝트, 라고스와 카노 구간을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 건설 프로젝트 등 7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중국의 경제적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보니 그만큼 중국이 컨트롤하기 쉬울 것이고, 이 때문에 중국이 한국이 아닌 나이지리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중국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는 화려한 경력을 갖췄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MIT 대학원에서 지역경제개발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녀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2번이나 역임하고 나이지리아 최초 여성 외무장관을 맡았죠. 그리고 올해 만약 WTO 사무총장으로 당선된다면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WTO 사무총장이자 세계 최초의 첫 여성 수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표 언론 AF통신이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해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AFP통신은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가 개척자로 묘사되고 있지만 모두가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국가의 도둑들이라는 부패 관련 책의 저자 차에스의 발언을 인용해 오콘조 이웰라가 자신의 부처에서 기술적 투명성 개혁을 일부 최소한도로 완수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녀가 재무장관으로 재임했을 때 한 달에 1조 1,500억 원씩의 석유 재정 수입에서 사라졌다. 그녀가 WTO 사무총장 후보로 검토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가 나이지리아에서 항상 자신은 나이지리아의 만연한 부패와 싸운 챔피언이라 홍보하며
이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가 납치까지 당할 뻔했다 라고 소리쳐왔기 때문에 이번 그녀의 부패 관련 의혹은 엄청난 치명타입니다. 인간 환경개발 어젠다에 올란레와주 수라주는 최소한 오콘즈 유엘라가 사임해서 부패를 폭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조용히 있었다. 그 체제 아래서 고위급 부패의 조장을 허용했다. 그녀는 자신이 자리에서 떠난 뒤에야 불평하기 시작했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즉 그녀가 나이지리아에서 직접적으로 부패에 가담한 의혹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나이지리아 고위급 인사들의 수많은 부패를 눈앞에서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고, 코로나19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WTO를 완전히 개혁해 나갈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과의 경쟁에서 이미 승자는 정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즐거운 라디오. 오늘은 반도체, IT 업계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번 한국의 삼성전자가 중국과 일본을 충격에 빠뜨리는 발표를 했는데요. 추천,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이나 엑소더스가 더 본격화되는 것일까요? 중국 장수성 수저우 컴퓨터 공장에서 PC 생산을 중단하고 대규모 감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수저우 공장에서의 PC 조립, 생산을 중단하고 R&D에만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작년 말 기준 1,700명의 인력 가운데 절반가량 1000여 명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게 수저우 공장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보면 2005년부터 중국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이 삼성의 해외에 있는 유일한 컴퓨터 제조 공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창 중국에서의 사업이 활발했던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직원 수가 5,000명 이상을 상회하였고 중국 외부로의 수출액이 5조 원을 돌파했었던 삼성에게 큰 수익을 안겨줬던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전반적인 PC 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 내에서의 입지 약화 등이 겹치면서 수출액이 2018년 기준 1조 2천억 정도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삼성전자의 행보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죠. 이 생산 라인, 공정의 재배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평택, 중국의 시안 공장 투자가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어서 하반기부터 양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반도체 외 산업, 가령 스마트폰 산업의 경우에는 2018년 말 텐진 공장에 이어서 지난해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 기지였던 이 광둥성의 후이저우 공장마저 가동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PC 산업에서 중국 내 생산 라인을 폐쇄시키는 기본적인 이유는 수익성 감소죠. 이 삼성전자의 전자 제품들이 분명 중국 내에서 최근 몇 년간 특히 사드 사태를 기점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 중국 제조기업들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오고 여기에 중국, 자국 국민들의 애국 소비, 이 자국 기업들의 이러한 소비 성향이 겹치면서 실제로 삼성전자의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 미만까지 내려간 상태죠. 이 PC 시장의 경우에도 화웨이, 델, 레노버 등의 기업에 밀려서 10위권도 간당간당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반도체 외에 다른 전자산업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굳이 중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졌으며, 중국을 대체해서 베트남, 인도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 대신 베트남이 차기 PC 생산 라인을 갖출 삼성의 공장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삼성의 중국 철수 소식에 대해서 중국 현지에서는 매우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초토화가 한 번 더 발생할 것 같다. 중국 언론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 기사들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으며, 작년에 삼성전자가 후이저우 공장을 폐쇄시켰을 때 인근 업체들의 60% 이상이 사업을 철수했었고, 연관된 공장 100여 곳이 생산을 중단하는 등의 이 연관된 다른 중국 현지 기업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규모의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현지에서는 이미 걱정을 하고 있고요. 해외 제조 기업들, 특히 미국의 동맹 국가인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중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구도,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의 연합, 이 중국을 대항하는 경제연합 EPN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도 이러한
미국 중심의 중국을 배척하는 양상이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중국 내수에 힘을 기르는 쪽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 주도의 중국판 뉴딜, 그 핵심도 그러한 부분이었고요. 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연대에 대비해서 중국 제조업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는 감소할지언정 중국 내수 시장만큼은 확실히 확보하고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것이에요. 결국 해외 기업들은 중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도 낮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을 더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 내에서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결국 해외 기업들이 중국의 생산 라인을 남겨둘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만약 미국의 편에 가담을 하게 되고 중국에 정말 고립되는 구도가 나온다면 과연 이러한 많은 제조 기업들 입장에서 이 중국이라는 고립된 국가에서의 사업, 매출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중국 사업 축소가 당연한 그림인 것이죠. 오히려 향후 미국 중심의 경제연합에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것은 중국이 아니라 인도 시장이에요.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인도 내에서 이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격화된 지금이 인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적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연합 EPN에 일찍 참여해서 인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몇몇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0일 삼성전자의 2분기 컨퍼런스 콜이 있었죠. 당시 삼성은 실적 발표와 동시에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5나노 파운드리에서의 수율 감소 문제, 그것은 해결이 되어가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고성능 포토 레지스트를 직접 개발하겠다. EUV 노광 장비를 활용한 D램 생산 일정을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EUV 장비는 차기 미세 공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기존의 DUV 장비에 비해서 보다 낮은 파장 영역대를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장비에 비해서 보다 세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해 7나노 미만 초미세 공정에서 EUV 장비는 필수적인 파트입니다. 이 DUV 장비로 물론 멀티 패터닝 기술을 활용해서 이 7나노 제품까지는 일정 수율, 단가 등을 포기하면서 생산을 할 수가 있지만 향후 5나노, 4나노, 3나노 이런 초미세 공정에서는 EUV 장비가 필수적이에요. 해당 장비는 네덜란드 ASML에서 독점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SMIC 역시 이 ASML로부터 EUV 장비를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미국 정부의 반대로 장비 구입을 하지 못하는 상태죠. 결국 상황이 급한 중국이 화웨이를 주도로 직접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EUV 장비를 활용한 노광 공정, 거기에 이용되는 포토 레지스트는 사실상 전량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었죠. 이 시네트와 JSR, TOK 등의 일본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어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에 이 JSR이 네덜란드에 보유하고 있는 합작 법인 네덜란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회적으로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의 듀폰이 국내에 포토 레지스트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제품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직접 삼성이 공식 석상에서 EUV를 통한 D램 생산, 고성능 포토 레지스트 개발을 언급하자 많은 관심이 생긴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삼성 측이 추후에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협력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설명을 했어요. 이 삼성전자는 미국의 인프리아에 투자를 하고 있죠.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인프리아는 이 무기, 이놀거닉 포토 레지스트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일본 기업들이 사용하는 유기 포토 레지스트에 비해서 보다 그 성능이 뛰어날 것으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속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기 화합물보다 빛을 받아들이는 흡수율이 4배 이상 높고 이 에칭 과정에서의 선택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올거닉 PR의 단점으로 꼽히는
회로 선폭의 불균일성이나 애칭 과정에서의 선택성이 낮은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인프리아의 경우에 스타트업 업체이고 본인들의 사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시기인 만큼 적극적으로 학회 발표, 논문 등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의 장점, 우수한 기술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텐셜이 충분한 인프리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전남대학교 주도로 EUV용 이놀거닉 PR의 개발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최근 전남대학교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이 연구가 연구개발 국책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EUV용 PR에 이 국내 자체 생산도 가속화가 붙은 상황인데요. 이 동진 세미캠에 대한 추가 지분 투자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죠. 국내 최초로 이 불화아르곤용 PR을 개발, 생산했던 기업이 동진 세미캠이고 추후 EUV용 PR도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이 반도체 협력사들과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체결하고 협력에 힘을 쏟는 삼성전자가 동진 세미캠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서 EUV용 PR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이 정확한 청사진, 로드맵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공식 석상에서 직접 고성능 PR의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것이고 향후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